이란의 전체 군사 인프라가 무너지고 남은 것은 미사일과 드론뿐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드론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들이 출격해 그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15 전투기는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생산시설이 파괴되면서 이란을 절망에 빠뜨리는 압도적인 정밀 타격입니다. 이란은 너무 절박해 에피퓨리 작전 중단을 애원하며 미국이 투입한 전투기에 대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가장 큰 소식은 미국이 이란 공습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그 중심에 F-15 전투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발사기지가 탐지되는 즉시 제거되면서 미국은 이란의 기존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곳에서 이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까지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군대는 초토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생산시설이 남아있는 한 정권은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최신 F-15 공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35B1 폭격기 등 타격계를 이끄는 미국 F-15 전투기들이 이란 생산시설을 곳곳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스트 리포터는 이 점을 주목하며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 내 생산시설이라고만 부르는 곳에 일련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없지만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에 따라 공습에 참여 중입니다. 특히 한 공습은 미국이 이번 공격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목표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휘 통제센터가 불타고 창고가 화염에 휩싸이며 군사시설의 부품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샤이드 드론 생산에 집중하여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공포의 무인기들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미국 공군력이 공시 드론 엔진 공장을 파괴했다는 소식으로 공격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이란의 샤이드 드론에 사용되는 터보제트 엔진과 기타 항공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밀리터니는 3월 6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공장이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가동 중이었음을 언급하며 공격 전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 공장은 사라졌고 아마 F-15 전투기의 공격으로 파괴된 뒤 땅에는 분화구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 중에 이란이 반격할 수단을 제공하는 드론을 산발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드론들은 선박만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곧 왜 미국이 진짜 해결하려는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들은 다른 걸프 국가들, 특히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도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이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NPR은 이란이 샤이드 드론 한 대를 만드는데 모델에 따라 2만에서 5만 달러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F-15 전투기와 지상 방공 시스템도 이 저렴한 드론이 발사된 후 요격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모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미사일로 저렴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과 장기전을 예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샤이드 드론을 대량 생산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에 무더기로 발사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드론 발사 기지를 공격해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드론 무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전 첫 주에 이란은 걸프 국가들과 상선들을 향해 10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드론이 사용됐으며 전쟁 전 이란은 매달 1만 대의 샤이더 드론 생산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을 1만 개나 보유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2만에서 5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필요한 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값비싼 미사일 수십 발로 샤이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대신 같은 미사일로 생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곰에 있는 터보제트 엔진 제조 시설이 사라지면서 샤이드 드론 공급망의 핵심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 생산시설을 타격하며 공격이 반복되면 공급망은 점차 약해져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샤이드 드론이 이란에게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기존 비축본뿐이며 더는 생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미국이 F-15 전투기로 이란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하는 목적은 단순히 요격 비용을 줄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입니다.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공격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드론 외에도 이란은 무기나 폭발물이 실린 쾌속정을 이용해 상선에 구멍을 내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협에서 최소 16척의 상선이 공격을 받아 매우 우려됩니다. 미국과 세계적으로 더 우려되는 점은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매년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봉쇄를 만든 것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미국이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유가가 배럴당 약 120달러까지 치솟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란이 그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샤히드 드론을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봉쇄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협에는 상선 통과를 막는 거대한 군함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란은 산발적으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고속정을 배치하며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겨냥한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선 선장들이 해협 통과를 너무 위험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지만 선체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으로 3월 16일 기준 1000척 이상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이 차단됐고 많은 선박이 안전한 통과를 기다리며 해협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이 한 달에 수천 대의 샤히드 드론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보제트 엔진이 없어 이란의 샤히드 드론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또한 알자지라 연구센터에 따르면 F-15의 뛰어남은 생산수단 파괴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샤히드 드론 등 대함 무기 격추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재배치되어 해협을 가로지르는 순항,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F-15는 이란의 고속정과 기뢰 부설 선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조치에 대해 공중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모든 공격에 F-15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임무에 완벽한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F-15는 전천후 전술 전투기로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고 엄청난 속도, 항속거리, 그리고 무장 능력을 자랑합니다. 시속 1875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어 마하 2급 전투기에 속합니다. 항속거리는 3450마일에 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가 약 100마일 정도이고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24마일에 불과합니다. F-15 전투기는 해협을 몇 시간이고 신속히 오가며 위협을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거리와 속도로 F-15 전투기는 이란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곰시설 공격이 그 예입니다. 또한 무기로 사이드와인더, AIM-120, AMR-AAM, GBU-54 폭탄, 이 합동 직격탄에 장착되며 모두 F-15에 탑재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전투기는 내부에 장착된 M61A1 20mm 유견장 기관포와 940발의 탄약을 가지고 있어서 이란이 해협에 발사하는 샤히드 드론을 손쉽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5는 이중 위협입니다. 이미 보셨듯이 드론 생산 수단을 타격하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가서 이란에 계속 줄어드는 샤히드 드론을 더 격추합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방금 이란이 미국 F-15 전투기에 대응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이런 주장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F-15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고 이란이 방공망에 크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문제는 이미 방공망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F-15 전투기들은 이란 전역과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에피퓨리 작전 초반에 자국 최고 군수내부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수준의 제공권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제공권 때문에 이란은 쏘고 도망치기 방공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같은 표현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말은 이란 정권이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층 방공망 대신 이제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립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끌고 나와 미사일을 한 발 쏘고 그 미사일이 명중하기를 바라며 재빨리 도망치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란은 이런 일이 최소 한 번 미국의 F-15 전투기를 상대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F-15 전투기는 여전히 경계해야 하며 고립된 방공 시스템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군이 작전을 시작한 후 이란 영공에서 8,000에 넘는 출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3월 21일 밝힌 내용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어 본토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F-15 전투기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이제 에피큐리 작전의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F-15가 생산시설을 공습하는데 더 이상 방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먼저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했고 이제는 이란이 새로 건설하려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이란 정권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자초한 이 혼란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지만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핵심입니다. 3월 22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을 48시간 내에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란이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F-15 전투기들 이 대기 중이며 지난 며칠 동안 이란의 생산시설을 타격해온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안을 제시한 다음 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대문자 메시지를 올려 양국 간 대화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는 전쟁부에 모든 군사 공격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한다. 이는 현재 회의와 논의의 성공에 달려있다며 에픽 퓨리 작전 종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국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 정권에 요구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요구한 봉쇄 해제가 아니며 이란은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영내 강대국들을 보복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작은 화해 제스처를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상황을 잘못 읽고 위협과 허세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F-15의 추가 폭격을 얼마나 피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압니다. 미국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란 정권이 미국의 우월한 공군력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퍼는 3월 23일 그들은 절박하게 행동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주간 민간 목표를 300개 넘게 의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민간인, 즉 다른 걸프 국가의 상선에 있는 민간인이든 자국 영토 내 민간인이든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다가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F-15를 포함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이란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파괴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3월 24일 봉기가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갈등을 촉발한 시위를 불러온 경제 위기로 약화된 이란 정권은 자신의 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약함을 드러냈고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봉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정권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이 정권의 약점이 드러나도 바로 행동하는 일은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지휘체계가 약해지고 지도부가 무너지고 정권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과 생산이 붕괴될 때 움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에피퓨리 작전에서 이미 충족됐습니다. 이제 F-15 전투기들이 이란 전역에서 출격하면서 이란 정권의 기반 및 생산 시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조용함이 이란 국민의 굴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반격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또 한 번의 F-15 출격. 이 이란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생산 수단, 그리고 국경 밖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과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생산 수단을 또다시 파괴한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봉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더욱 절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자국이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고 지도자 무타바 호메이니로부터 이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이란의 근본주의 종파들이 그런 합의에 얼마나 진지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아라그치의 발언이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이 여전히 이 싸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로 그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이란이 했다고 주장하는 일을 들어봤다면 그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3월 22일 이란 언론이 이란 방공망이 F-15 전투기 격추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도 이란 방공망은 미국 핵심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진 않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 같은 날 공개한 해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미 중부사령부의 입장입니다. 거짓입니다. 최근 이란 정권이 이란 상공에서 미국 F-15를 격추했다고 주장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미군은 에피퓨리 작전 동안 8,000회가 넘는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는 이란에 의해 격추된 적이 없습니다. 이란은 격추된 F-15에 대해 거짓말하며 이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의 공격 앞에서 자국민들에게 강해 보이기 위해 승리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정권이 곧 닥칠 것을 알고 있는 커져가는 봉기를 진압하려고 과시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F-15 전투기가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15 전투기를 이용해 미국은 한 번씩 폭발적인 타격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전역의 생산 시설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의 샤이드 무인기 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들도 포함됩니다. 미국 F-15 전투기는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투기들은 호르무즈 해협 순찰에도 완벽히 적합합니다. 그곳에서 드론, 미사일, 군사 거점들을 모두 격파할 것입니다. 이란은 막을 수 없는 괴물 같은 전투기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F-15 전투기 외에도 미국이 이란 샤이드 부대에 사용할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졌고 그 손길은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미국이 샤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어떤 방어 체계보다도 저렴한 요격 드론을 들고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샤이드를 막고 F-15 전투기는 더 많은 생산 시설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이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에픽 퓨리 잡전 보도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